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024년 4월 10일 오후 2시 17분 경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나라 선거 날이기도 하고요. 대외적으로도 미국 3월 CPI가 발표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9시 30분 경에 미국 3월 CPI를 앞두고 어김없이 암호화폐 시장이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했다가 다시 소폭 하락하면서 추가 상승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기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큰 그림에서 올해 금리 인하라는 대세 방향에 변화가 없다면 큰 움직임이 없으시겠지만 투자의 형태가 워낙에 다양하다 보니까 단기 투자자 분들이나 해지를 위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또 미국의 금리가 다소 빨리 혹은 다소 늦게 인하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현재 CME 패치는 6월 금리 인하와 동결을 거의 대등하게 보고 있는데요. 전년도 대비 3.4%라는 소비자 물가 예상치의 결과에 따라서 그 가능성에도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는 점 이해하시면서 오늘도 좋은 투자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트코인이 홍콩 현물 ETF로 인해서 큰 호재를 맞을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현물 ETF보다 현물 그리고 현금 상환 등 조건이 좋을 뿐더러 투자의 진입 자체가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수요 증가 측면에서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시점이 4월 15일경이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기사에 의하면 15일 첫 승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서 오늘 급하게 펀드사 목록을 업데이트했다라고 하는데요. 반감기 5일 정도를 앞두고 공급은 부족해질 예정이나 수요는 더 증가하는 현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반면 바네크 CEO가 SEC의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입니다. 얼마 전 JP모건이 오는 5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을 여전히 50%로 예상하고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5월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거부하고 그레이스케일과 리플의 법적 싸움과 같이 SEC가 이 소송에서 패한 이후에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이라고 말해서 비록 5월 승인은 50%로 보긴 했지만 50%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스탠스입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관을 위한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BCB 그룹이 디지털 자산 보관 업체로서 리플이 지난 5월에 인수했었던 메타코를 선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리 블록워크에서 대대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요. 커스터디 사업은 규제 준수가 가장 요구되는 사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리플의 사업 확장뿐만이 아니라 리플의 기업 포지셔닝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리 블록워크에서 리플 CEO 브래디 갈링 하우스의 인터뷰도 인상이 깊은데요. 브래디 갈링 하우스가 이야기한 기억할 만한 이야기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에는 규제가 명확한 암호화폐가 2개밖에 없다. 하나는 비트코인, 다른 하나는 XRP라고 제시한 점이고요. XRP 법적 명확성에 대한 리플의 자신감과 그리고 XRP에 대한 안정적인 사업 확장의 의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미국의 또 다른 ETF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또 다른 ETF가 이더리움 ETF일지 XRP ETF일지 그것은 브래디 갈링 하우스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서 알 수 없지만
이런 언급은 당연히 XRP에 대한 ETF를 염두에 두고 했을 것이라는 점, 그렇지만 그 과정이 힘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나도는 12 XRP ETF 신청 등에 대한 퍼드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잘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래디 갈링하우스가 이번에 이제 8호 블록 위크에서 게리 겐슬러가 1년 반 안에 SEC 의장에서 물러설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리플 CEO는 대선 결과로 인해서 미국 내에서 암호화폐 산업이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길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규제기관 의장의 해임 가능성을 이렇게 공공연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SEC와의 소송 관련 긍정적 해결책이 아마도 이미 멀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SEC와의 합의만이 해결책이 아니기에 만약 프레시 판사의 리플에 대한 유리한 최종 판결과 그리고 SEC 의장의 해임으로 인해서 리플의 사업에 긍정적 변화가 찾아온다면 합의보다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것에 대한 가능성을 또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불확실성 속에 불확실성이라고 보고요. 그 안에서 장기 투자자 분들의 인내심이 끊임없이 테스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리플이 XRP 레저와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고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BIS 국제결제은행이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에 따른 위험 완화 규칙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를 했습니다. 리플의 멤버가 BS 안에 중요한 멤버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규칙 제안과 시기에 많은 영향을 주고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왜 뛰어들었는지 아직도 의구심이 드시는 분이 계실 텐데 이 숫자를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T 테더는 2023년 62억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했는데요. 이는 골드만삭스의 78%, 모건 스탠리의 72% 수준으로 약 100명의 직원을 가지고 이렇게 큰 수익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62억 달러 순이익이면 한화로 약 8조 3천억 원 정도의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순이익의 정도가 골드만삭스와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70%를 넘는 수준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장이 더욱더 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골드만삭스의 직원이 49,000여 명 그리고 모건 스탠리의 직원이 82,000여 명인데 테더 직원은 100명 정도를 가지고 이런 순이익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 시장이 왜 가치가 있는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리플은 커스터디 업체 인수 등 암호화폐 관련 주변 산업을 흡수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한 가지 더 필요했던 것이 바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분야였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텐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거래 수수료와 그리고 이자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또 전통 산업과 암호화폐 산업을 잘 이어나가면서 XRP 레저의 기초자산, XRP의 유동성 증가까지 생각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의회에게 올해 안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 완성을 위해서 재촉할 것이다. 그리고 재촉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말 리플에게는 더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과거보다는 더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